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홈오디오 쪽에서 많이 다뤘던 모니터 스피커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파워쌤 윌킨스도 있고, 그렇죠. 특히 영국 쪽이 좀 강세죠, 그런 쪽이. 그렇죠. 네, PMC도 대표적인 모니터 회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 자체가 아예 프로 모니터였으니까. 네. 이 외에 뭐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뭐 지금도 현존하는 스피커 웨이커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브랜드의 시작을 보면은 영국 쪽에서는 영국의 공영방송국 BBC, 그렇죠. 예, BBC 그쪽에 이제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를 납품하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그 나라를 핀란드 쪽으로 옮기면 핀란드 쪽에서도 공영방송국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 모니터 스피커를 납품하면서 성장한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제네렉이라는 브랜드죠. 그렇죠. 예. 제네렉이라는 브랜드는 스튜디오라든가 뭐 방송국, 프로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 유저들이나, 마니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니터 용도로 쓸만하다는 얘기는 네. 결국 홈오디오에도 강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파악을 하신 분들이 진짜 홈오디오용으로 네.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네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네렉 하면은 상당히 특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스피커에서 중요한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온 엑시스, 오프 엑시스 이런 데서 다 균질한 그런 주파수 특성들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뭐 지향성이라든가 어떤 회절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뭐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제네렉은 온 엑시스, 오프 엑시스 이쪽에서 굉장히 균질한 그런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쪽의 기술에 상당히 특장점이 많은 브랜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피커도 안에 이제 이 웨이브 가이드가 정말 특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스피커를 봐도 이런 예. 디자인은 진짜 유일무이한데, 예. 이런 것도 지금 코난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지향성, 그걸 이제 컨트롤 하려고 네. 이런 이제 웨이브 가이드 디자인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제네렉 스피커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스피커들, 조그만 스피커들 있잖아요. 되게 귀엽게 생긴. 보면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냥 이쁘라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얘네 대표 기술 시그니처인 그 예. 회절을 줄이기 위한. 그렇죠. 그래갖고 걔네는 그거를 미니멈 디프렉션, 코엑셜 뭐 이렇게 해서 네. 정말 그 회절을 줄이려고 네. 정말 갖은 애를 쓰는 그런 제작사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링돌프나 예전에 뭐 NAD라든가 뭐 디락 라이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룸 보정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거의 선구자급인 브랜드가 또 제네렉이죠. 제네렉이죠. 네.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볼 때 정말 이론과 과학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정말 정밀한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를 만드는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유럽 쪽에 이제 뭐 방송사나 예.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 뭐 편집 스튜디오,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좀 전에 코난님 말씀하신 그 룸 보정, 그러니까 얘는 예. GLM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네릭 라우드 스피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음원을 만드는 장소에서 룸에서 어떤 특정 바이어스가 생기면은 그렇죠. 치명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용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디락 라이브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건드릴 게 많더라고요. 네. 일단 이 스피커는 제네렉에서 최근에 출시한 플래그십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이게 제네릭이야? 뭐 이럴 만큼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예. 높이가 1m 50 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닛도 굉장히 다발 유닛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피커죠. 네. 예. 저 김편님 옆에 파워앰프가 막 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유닛도 많고, 네. 또 이게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파워 앰프가 모듈 형태로 따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한 스피커에 2개 앰프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모델 이름이 8381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제네렉이 참 합리적인 게, 이 모델명을 보면은 대충 어떤 스피커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8로 시작을 하면 이건 모니터 스피커다. 네. 그렇죠. 그리고 3이면은 얘네가 자랑하는 SAM, 네. 스마트 액티브 모니터 시스템, 그걸로
어떤 기술 플랫폼을 가졌구나 그래갖고 네. 참고로 0이면 아날로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이면 디지털이었고 그러니까 0이다 그러면 디지털 입력은 없는 액티브 스피커겠구나. 네. 그걸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838 세 번째 팔은 이 메인 우퍼 사이즈예요. 예. 그러니까 15인치. 그러니까 1이면은 3인치, 2면은 4인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838이면은 진짜 플래그십인 만큼 네. 가장 큰 15인치를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끝에 1은 동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0으로 끝나면 그냥 트위터하고 우퍼가 떨어진 거고 네. 1로 끝났으면은 동축. 그리고 끝에 A는 이 8381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모델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제네렉에서 이게 대형 스피커들이 몇 조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역대급으로 예, 플래그십으로 정말 핀란드 이 제네렉 본사에서 이 엔지니어들한테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렇죠. 기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지원해줄게. 그래서 만든 게 아닐까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얘는 특히 또 45주년이라는 그 타이틀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이제 78년에 설립된 회사고 이게 이제 2023년 말에 나온 네. 진짜 따끈따끈한 신작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 45주년을 기념한다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 보면은 정말 깊고 검은 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형상이죠. 이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한 축에 동일한 축 선상에 설계되어 있는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에요. 옆으로 보면은 이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각 귀퉁이에 총 4개의 미드레인지가 또 박혀 있습니다. 5인치 구경이고요. 네. 저는 이거 처음에 이거 여기 설치될 때 깜빡하고 여기 누를 뻔했어요. 근데 정말 귀엽게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하이파이 스피커에서는 보기 힘든 그렇죠. 예, 그런 어레이, 예,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 어떻게 보시나요, 김편님? 그러니까 일단 특이한 게 4발이나 썼다는 거 미드레인지. 아, 그렇죠. 그리고 돔 형태라는 거. 예, 그리고 이거를 각 사각 귀퉁이에 모서리에 놓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보는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는 가상 동축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안에도 동축이 있는데 예. 좀 더 핀포인트로 맺히는 어떤 이미지 그걸 위해서 예. 얘네가 특별히 정말 진짜 보기 힘든 네. 어레이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진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정용 스피커, 뭐 탄노이라든가 이런 데였으면은 미드레인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예, 뭐 하나에 모두 트위터와 뭐 미드레인지를 하나에 다 동축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미드레인지 중앙에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예, 작고 그 안에다가 트위터를 깊게 박아놓은 그런 특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신 미드레인지를 4개를 추가로 만들어서 약간 동축 미드레인지 이쪽에 그 주파수 할당을 좀 좁게 하면서 그 부담을 네. 적게 주려는 예, 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그렇죠. 그러니까 동축에 들어있는 미드도 5인치고 예. 나와 있는 4개도 5인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이 주파수,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예요. 예. 그러니까 안에 동축이 1.8kHz에서 끊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1.8kHz 이상이고 네. 이 4개 미드레인지와 안에 미드레인지는 500Hz에서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동축 미드레인지가 1.8kHz에서 500Hz 사이를 이제 네. 재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예, 그런 사이즈의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캐프 같은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많이 만드는 그런 데들의 설계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 캐프 레퍼런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위아래잖아요. 가상 동축 위아래인데 얘는 예. 이걸 사방에다 놨다는 게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역을 담당하는 우퍼 쪽으로 가면 어마무시한 구경의 우퍼가 보입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전면 배풀에 15인치가 있어요. 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베이스 우퍼 모듈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단 하단의 인클로저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플래그십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스피커들이 뭐 하이엔드 스피커들도 많이 있죠. 네. 예, 제가 사용하는 뭐 윌슨 오디오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하고요. 근데 저역 쪽에 워낙 이제 진동이 그러니까 상위 대역으로 이제 올라가면 중고역 쪽을 많이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일단은 15인치가 3발이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그 상부 모듈에 15인치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하부 모듈에 양 사이드에 또 역시 15인치 우퍼가 있는데
우퍼 진동판이나 디자인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드라이빙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파이 쪽에서는 따로 이제 파워앰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가 이제 제 시청실에 처음에 설치될 때 박스가 한 7개가 왔어요. 그래서 왜 7개나 될까 했더니 각 스피커, 이게 또 상하단 분리되잖아요. 거기다가 파워앰프가 좌우 채널 합쳐서 총 4대가 그렇죠. 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파워앰프라기보다 파워앰프 모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컨셉이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크고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듈을 예. 바깥으로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이게 그 한쪽 채널당 파워가 이제 일단은 2덩어리. 네. 예. 그쪽 엔지니어 팀에서 직접 와가지고 그 셋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저게 한 덩이 안에 사실은 4개 채널 분의 파워앰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증폭 방식은 클래스 D 방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4개 채널이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게, 예. 이 바이앰핑이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상부 모듈을 그러니까 앰핑을 하려면은 네. 보시면은 트위터, 미드, 바깥의 미드, 우퍼. 예. 이걸 하려면 이제 4개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저 앰프 모듈에는 4채널이 들어가 있구나. 네. 그리고 밑에도 역시 4채널이지만은 네. 얘가 이제 뭐 브릿지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네. 이제 우퍼 2발을 울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제가 제대로 봤나 싶을 만큼 거의 6,000W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출력 클래스 D 앰프로요. 네. 그리고 저 파워앰프는 그 한쪽 채널당 이게 2덩이가 돼 있는데, 저게 다 그 페어로 같이 연동돼요. 네. 예. 그리고 스피커랑도 완벽히 제 짝으로만 움직이게끔 아주 미세하게 다 조정이 돼 있는 파워앰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끝이냐?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일반적인 그 홈 하이파이 쪽 스피커들이랑 좀 다른 게 있죠. 이제 제네렉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제네렉 라우드 스피커 매니저라는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또 김 편님 좀 많이 다뤄보셨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제네렉 스피커를 좀 공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앞두고 거의 하루 날 잡아갖고 GLM을 한번 했는데, 이 드랑 라이브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완전 전문가용.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정도로 변수가 진짜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날 잡아서 한번 해보시면 이 룸 커렉션에 대해서 진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쌓이실 것 같아요. 네, 그 스마트 액티브 모니터 기술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네트워크 어댑터 이런 것도 제공이 돼서 그 네트워크 어댑터를 저 파워앰프 하나에 연결을 해요. 예, RJ45 보니까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 룸 특성을 측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 통해서 본사 쪽으로 보내고,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그렇죠. GLM 통해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큰 개념은 SM이고요, 셈이고요. 그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GLM, 그다음에 마이크, 뭐 이렇게 컨트롤러,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입사에서 엔지니어 팀이 와가지고 그 측정하고 이제 보정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같이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 정밀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정말 많고,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보정 전과 후.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게 주파수 응답 특성이 마이너스 6데시벨 기준으로 20Hz에서 35kHz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초저율까지 떨어지는 스피커를 정말 간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대역 폭, 뭐 이런 거,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게 과연 일반적인 음악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세팅해서 녹음한 시스템은요, 앞단은 이제 뭐 스튜디오용 장비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시청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룬코어로 웨이버사의 W코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W 스트리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AC는 MSB 테크놀로지의 아날로그 덱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델타 프리앰프, 이렇게 앞단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어요.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한번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need your photograph to keep by my bed. Your picture is always in my head. No, I don't need your portrait, dear, to call you to mind. For sleeping or waking, dear, I find. The very thought of you 네, 세 곡 연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곡은 보컬곡 에밀리 클레어 발로우의 곡이고, 두 번째는 이 타악기 세션이 굉장히 빛나는, 저도 좀 생소한 음악인데 이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테스트하면서. 세 번째는 저희가 평소에 많이 녹음을 해봤었죠. 그렇죠. 기존에 들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말로 1번이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일단은 지향 특성이나 뭐 포커싱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귀에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이게 포커싱이 약간 좀 빅마우스가 된다거나, 그렇죠. 약간 흐릿해지거나 포커싱이, 그리고 펀치력으로 그러죠. 펀치력 이런 것들이 좀 부서진다고 해야 될까요? 희미해지거나 뭐 크기만 굉장히 커지고 포커싱의 어떤 또렷한 핀포인트 이런 능력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또렷하고요. 정말 펀치력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음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 보컬이 정말 또렷하게 맺히고, 배경이 정말 진공청소기로 그 노이즈를 완전 다 빨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비현실적으로 적막했어요. 배경을 정말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버린 것 같죠? 그렇죠. 약간 하얗게. 깨끗한 배경이었고, 그리고 이 후반부로 갈수록 얘가 정말 여러 가지 음들을 들려주는 모니터 스피커구나. 이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은 정말 오리지널 음을 훼손시키지 않고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뭐 스튜디오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인스톨이나 셋업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하이파이 쪽하고 들으시는 약간 좀 기준, 음악적인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막 저역이 좀 더 약간 과도할 만큼,
과동, 그러니까 펀치력이 더 막 강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거 들어보면은, 홈오디오 하이엔드 이쪽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할 만한 특성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두 번째 타악 세션이나 세 번째 말러 교향곡 이런 데서 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덩치만 보시고 이걸 어떻게 집에서 써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들려주는 소리는 저희가 이제 하이엔드, 하이파이 소리와 되게 친숙한 그런 익숙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좀 놀랐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B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높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15인치 우퍼에다가 예. 바이앰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이미지라든지 무대 이런 거는 정말 네. 견고하고 아주 또렷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곡도 그렇지만 세 번째 곡으로 저역 쪽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곡들. 특히 이게 녹음을 안 했지만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 저역 테스트 할 때 아주 좋은 대포 소리, 대포가 빵빵 나오는 이 곡도 굉장히 높은 볼륨으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녹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녹음을 안 하는데요. 네. 그거 들으면서 그 양 사이드 우퍼 움직이는 거 보고서 네.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정말 이 곡에서 기대했던 그 어떤 폭발음이 예. 정말 99% 만족시킬 만큼 완전 장렬한 것 같아요. 네.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GLM, 이게 공간 음향 보정 그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 대역에 걸쳐서 이제 보정이 되는데 특히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이 저역이 감당이 될까? 굉장히 좋기는 해도 어떤 공간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저역만 또 따로 보정하는 그 모드가 또 있더라고요. 컴플리멘터리 모드라는 그 상호 보호한 특성을 갖는 그런 모드도 있고, 그다음에 컨티뉴드 디렉티버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퍼가 같은 대역을 재생을 하는데 이제 데시벨이라든가 타임 딜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정해서 또 그동안은 그런 모드에 따라서 저역 특성이 또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게 소프트웨어의 힘이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든든한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가정 환경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스피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소에 정말 듣기 힘든 저희도 좀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액티브 모니터는 프로 쪽에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들어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이파이 시스템으로 이런 바이앰핑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정말 감이 안 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파워앰프를 분리형으로 해서 자체적인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 거기에다 음향 보정 시스템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정말 대단한 좀 기술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감상으로만 진짜 이 평가를 하자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녹음곡에서 특히 그게 두드러졌는데 정말 각 악기들이, 그러니까 타악기, 퍼커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상당히 리얼하게 들렸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 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지가 또렷하게 선명하게 맺히고 SMB가 장난이 아니게 높았다. 이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소에 듣기 힘든 제네렉 플래그십 대형기에 대한 리뷰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환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